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어제 기준으로 0.21% 상승하고, 자, QQQ 0.05%로 거의 보합권, 즉 어떻게 보면 보합 라인에서 머무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의 고점을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자, 과연 이번 주 중에 전고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단기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문제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전 전고점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은 상황이에요. QQQ든 SOXX든 지금 이전 전고 라인에 거의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지표, 즉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먹을 게 많이 없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상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벌어봤자 얼마나 더 벌 수 있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급격한 랠리가 나오거나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50% 가까운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이 위치에서 또다시 나오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냐? 이 위치에서 상당히 긴 시간, 한두 달 정도를 머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 뭐 조정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이때 이 구간처럼 이 기간만 하더라도 거의 2, 3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역시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물량을 흡수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그러한 시장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지수에 태우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고 라인까지 도달한 대형주들, 그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총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세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시총이 크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연히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왔죠. 왜냐? 시장이 안정적이고, 그쵸? 시장이 안정적이라면 어디에 투자하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1등주에 투자하라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기업에 투자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든 애플이든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심리를 봐야겠죠. 돈을 벌고자 결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미 200달러에서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종목을 테라,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조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러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이 1등 주식이고 유망하고 성장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상승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130달러에서 출발할 때는 선고점이 180달러 정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먹을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먹을 게 다시 많도록 한번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위쪽에서 조금씩 유입되는 자금, 그러니까 누구도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가 과도하게 사지도 않는 횡보 구간이 잡힐 수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에서 대형주들 위주로 공략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거 정말 이럴 때 샀으면 좋은 거겠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먹을 게 얼마나 있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사라고 하면 되지 않았냐?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쵸? 엔비디아 정배열 들어갈 때 괜찮아 보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뭐 애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초의 시점이 아니라 지금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많은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먹을 게 많은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떤 대응을 가져가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섹터별로 나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TQ든 FNGU든 이거는 괴리율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는 이 위치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단계에서 시작하는 섹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이라던가, 그쵸? 뭐 건설이라던가, 이제 그런 분야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종목들, 혹은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업들을 봤을 때 가장 ROE가 잘 나오는 기업 혹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뭐냐? 다 에너지 기업이에요. 왜냐? 이거는 뭐 무조건 팔리는 것이고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 WTI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쵸?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이게 뭐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68달러에서 81달러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어떠한 기업의 매출 수익률이 20% 가까이 올라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에너지 쪽이 다시 좀 섹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좋은 기업을 발굴할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섹터별 공략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공략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 달 초, 저번 달 초겠죠. 말씀을 드렸던 것도 뭐예요? 자, 나스닥이나 S&P를 공략하기보다는 차라리 러셀을 공략하는 게 나을 수 있다. 그거를 올해 자 7월 한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상승률이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쵸? 나스닥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 보더라도 지금 러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쪽으로도 돈이 흘러간다는 거겠죠. 최근 1, 2주, 3주를 보면 결과적으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대형 지수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지만 또 섹터로 들어가고 또 세분화해서 본다면 분명히 추세를 받고 있는 종목들이 섹터별로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개별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저 멤버십을 통해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섹터별로 상당히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뭐 여행 섹터를 한번 또 말씀드려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갔고 지금 에너지 섹터를 또 말씀드려서 최근에 또 20-30% 일주일도 안 돼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2평 구간 쪽에서 초기 상승을 만들어내가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위치에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그래서 단순한 지수 투자를 지금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섹터 분석을 조금 들어가 주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오히려 충분히 힌트를 드렸고 뭐 멤버십 얘기를 가끔 드리는 거는 제가 개별 종목은 전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수에게 리딩을 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서 다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어차피 전체 영상을 멤버십 하시는 분들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달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먹을 게 없는 구간에 조금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먹을 게 크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로 뭐 나스닥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서 아무리 랠리가 나와도 뭐 15,000, 16,000까지 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곳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지금은 섹터별 공략을 주도적으로 하실 시기가 오고 있고 자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자 EU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를 도달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코스피는 아직 전고점에 비해서는 많은 구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고를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개별주 투자가 미국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들어와도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야 쭉 올라가지만 이런 종목이 뭐 사실 20개도 안 되는 게 사실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러한 구간보다는 시세를 받았을 때는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파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파이가 크죠. 그쵸? 그래서 들어오는 돈의 흐름 그러니까 일일 거래량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10억짜리 종목들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1000억이 터졌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다고 보는 반면에 사실 미국 같은 데서 뭐 애플 같은 거 하루 거래되는 양만 보더라도 아예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소형주라고 해서 찍어보면 대부분 시총이 1조인데 에코프로가 11만원일 때 시총이 2조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평가가 돼 있는가 플러스 파이가 얼마나 작은가를 또 생각을 한다면 또 국내 주식에서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소신껏 섹터별 순환매를 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는 훨씬 난이도가 낮다. 그리고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의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미용이나 제약 쪽이 까불까불 좀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에서 좀 저평가받는 쪽, 뭐 제약이나 미용 쪽에서 좀 저평가받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비중을 실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돈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단순하게 지수만으로 공략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가져갈 게 적은 시기가 왔다는 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아마 10월이 오게 되면 조금 미국이든 국내 시장이든 변곡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두 차례 올라가든지 아니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곡점이 9월, 10월, 그쵸? 9월 말 이쯤부터 올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서 자 8월 투자 전략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그래서 거기서 가져가실 게 있으면 좀 뽑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